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전세배에서 빌라라도 사야 하나? 빌라로 몰리는 갭 투자자들, 빌라 거래 12년 동안 최다 거래, 빌라의 장점과 단점, 매입 시 주의해야 할 것을 알아보고요. 동시에 법인과 다주택자, 세금 폭탄, 매물 시세보다 5억 싸게 거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헤드라인 몇 개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500만원이면 집 한 채 산다. 빌라로 몰리는 갭 투자자들, 빌라라도 사자. 1월 거래 최대 12년 동안 최대 거래 이루어졌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빌라 장만했어요. 빌라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나? 빌라 투자 시 주의할 점, 법인 부동산의 몰락, 세금 폭탄에 급매물 쏟아지나, 유죄에 놀랐나, 시세보다도 수억 원 낮은 가격에 처분된 아파트들. 자,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0만원이면 집 한 채 산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빌라로 이렇게 갭투자들이나 이제 일반인들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요. 빌라라도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7월 달에 그야말로 12년 만에 최다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3월 달에만 해도 3,000건이 됐었는데 3,600건, 2배의 가량 이제 7월 달에 돌려서 7,000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보면은 이제 화곡동 150건, 목동이 264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빌라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뜨고 빌라가 이렇게 많이 매매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자, 강남권 빌라 몇 달 새 5천만원씩 뛰어 대형 거래 면적, 대형 면적대, 거래가 상승도 가팔르다. 부동산 규제, 아파트 집중, 매매 수요 빌라로 이제 옮겨 붙었다는 것이죠. 자, 갭 투자자들 빌라 시장으로 몰렸다. 집값 올라 불안해서 빌라라도 사자는 것인데요. 자, 전세값 빼서 집 사려면 빌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서 3040 세대들이 주도했던 아파트 패닝, 공항 구매의 구매가 빌라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실수요는 물론 갭 투자를 노리는 투자자까지 빌라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데요. 투자자들은 617 대책, 710 대책을 거치면서 아파트 갭 투자가 막히자 대신 빌라나 다세대 연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 대신 이제 빌라가 많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요. 이 정부 규제가 아파트에 이렇게 집중되면서 서울, 경기, 수도권 시장에서 매매 수요가 빌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 주요 지역에 다주택이나 빌라 거래량이 늘고 있으면서 매매가 또한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빌라 거래량이 12년 만에 가장 많았던 통계가 이제 잡히게 된 거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치솟고 전세금마저 오르자 실수요자들이 다세대 연립주택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모습인데요. 이 같은 풍성 효과로 인해서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월별 기준으로 12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고, 상대적으로 귀대 사각지로 분류되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해서 서울의 다세대 연립 매매 건수는 총 7,008건이었고, 이는 2008년 4월 7,686건 이후 12년 3개월 만에 최대치고, 앞서 올해 상반기 월별 평균 다세대에 대한 매매 거래량은 이제 4,550건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7월 계약분은 신고 기간 이제 30이 아직 열흘 동안 남은 상태라서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다세대 주택은 개별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중에서도 1개동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이 660m² 이하인 4계층 이하의 주택을 가리킵니다. 층수는 같지만 1개동 연면적이 660제곱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분류되고,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을 통해 통칭해서 이제 통상 빌라라고 부르는데요. 가격대가 대부분 2 내지 3억대 투룸 기준이라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게 되는데요. 실수요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한 가격도 덩달아 오르면서 있는데, 방 2개 전용 빌라가 1,000만원, 2,000만원가량 오르는 것은 기본이고, 동작구, 사당동, 강성 하이츠 전용 47m 제곱은 지난 3월에 1억 4,500만원에 팔렸던 것이 6월에는 1억 6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송파구 삼전동 월드컵 파크빌 전용 68제곱미터는 지난 3일 4억 1천만원에 거래된 뒤 같은 달 23일 10%가량 뛴 4억 5,300만원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에 따르면 서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 지수는, 가격 지수는 지난 5월 잠시 소폭 하락했다가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7월 상승폭은 0.15로 6월 0.06 대비 2.5배 했다는 것입니다. 정부 규제와 정책도 빌라, 아파트 매수에 이제 불을 지폈는데요. 6.17 구성단 대책에서 정부 규제 지역이 3억 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금 대출을 제한했으나, 다세대 연립주택은 적용 대상이어서 여전히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7월 10일 구성단 대책에서 주택 임대 등록 제도를 대폭 손질하게 했지만, 다세대 주택, 빌라, 원룸, 오피스텔은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개봉동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신축 빌라는 매매가와 전세금 갭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받게 되지 않아서 단기 투자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급대책에서 주목받는 공공재개발도 빌라 투자 수요를 늘리는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공공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 빌라의 주의할 점과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 20%인 빌라, 편의시설과 방범지 약에서 황금성이 낮다. 빌라 인프라 개선 정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데요.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세 파악이 매우 어렵습니다. 시세가 투명하지 못하고 개락적으로 이제 짐작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격을 결정할 때 충분히 잘 판단해야 되고, 지금처럼 주택 경기가 과열될 때는 매도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 경기가 없을 때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가격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 형성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치안 문제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안하고요. 도둑이 들기도 하죠. 세 번째는 주차 공간, 개인 공간이 아파트에 비해서 협소하고 부족하죠. 주차가 매우 힘들 수가 있고, 건물 간 이격거리가 심지어 벽이 얇아서 옆집 위아래 또 소음이 유발될 수 있고 사생활 침해도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꼭 빌라 수리 비용도 과다할 수 있고 누수라든지 결로, 곰팡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활 편의시설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여섯 번째는 기타 빌라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낮고 뒷골목 방법을 포함해서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계속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비용이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낮고, 관리 비용이 대출 기저도 상대적으로 적거나 대출은 적게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발품을 팔고 노력하면 급매물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물론 있겠죠. 빌라 인기가 일시적으로 높은 것은 주택 시장을 노리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빌라의 가격이 낮고 가격 인상률도 아파트에 비해서 낮은 것은 투자 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정형화된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는 면적도 구조도 제각각이어서 값을 제대로 평가하는 게 어려운데요. 이 때문에 제값을 받고 제때 팔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구나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 아파트와 빌라 간의 가격 격차는 더 커지게 되는데요.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연립 평균 거주 면적은 77에서 80제곱미터로 이제 비슷하나, 그러나 2018년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이제 7억 원 돌파한 반면 연립은 평균 거래가는 2억 7,184만 원이었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이제 5억 6,200이었는데 연립은 평균 2억 5,500으로 이제 반이 좀 됐죠. 소규모로 공급되는 만큼 아파트 수준의 관리실이라든지 경비실, 주차장, 주민 편의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고 범위에 취약하고 보수 유지비도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과열로 가격이 오른 이후에 빌라는 오르게 됩니다. 올라도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게 되죠. 한 30 내지 50% 정도가 오르게 되는데요. 떨어질 때는 아파트에 비해서 더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외척하는 것은 뭐 좋겠지만 오래 머물 장소로 빌라를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상대적이고 지역 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고 좋은 빌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면 계속 이제 낙후되는 그런 환경에 여러 가지로 교육 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취약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도 당연히 아파트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어려울 때는 더 어려워지고 오를 때는 덜 오르고 이런
상당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 거쳐갈 수 있어도 오래 머물 곳은 못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1가구 2주택 취득세도 12%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규제에 놀랐나 아파트 시세보다도 수억은 낮은 가격이 처분된 법인 아파트들 이랬는데요.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는 가운데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법인이 급하게 처분한 물건이 팔린 경우나 대부분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능성이 이제 제고되고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법인 간 거래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10억 원 정도 낮은 거래라면 정상적인 거래는 어렵다는 것이죠. 특수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2020년 연말 이전, 2021년 5월 말 이전에 법인과 달리 세금 폭탄을 빼서 매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특수관계인끼리 일부러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경우는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죠. 신방세무사께서는 특수관계인끼리 시가의 5% 이상 싸게 거래하면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 시세의 30% 이상 싼 가격에 사면 매수자는 증여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추가적인 세금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자, 자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자기 목표와 금액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라든지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급매물을 찾거나 느긋하게 신규 분양받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지금부터 청약을 준비하더라도 2023년, 24년도까지는 분양받을 가능성이 99%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세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인데요. 2주택의 3%, 3주택 또는 조정지역의 2주택은 6%입니다. 종부세가 이제 부과되고 6억의 기본 공제소도 배제되고 2021년도부터 종부세부터 적용되는 2021년 6월부터 적용되는데요. 10억 소유자 종부세는 300만 원이 2,700만 원으로 재산세 등을 제세를 포함하면 4천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두 채를 보유하시는 1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 취득세는 12%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사면 1억 2천에 취득세를 내야 되고 여기다 이제 지방세 같은 거 합치면 1억 3, 4천만 원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부터 양도세도 대폭 강화돼서 기본 세율 11에서 15에서 추가로 20%까지 결국 2021년 5월 말 전에 법인 다주택자들은 절세를 위해서 끌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구해서 보유 시 세금이 눈덩이처럼 들고 지금이 최고 호가일 때 정리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주택자는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때 구입해도 큰 손해볼 건 없다. 장기적으로 갈고 갈 때는요. 그래서 급매물 위주로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에 127만 호, 경기 남부와 인천 58만 가구가 이제 공급되죠. 2023년 이후는 수도권 중심 입주 대란이 예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답이다 말씀드립니다. 연도별로 보면요, 2020년도 17만 8천 가구가 되고, 21년도는 20만 가구죠. 여기는 19만 5천 가구. 23년도에는 65만 7천 가구가 이제 분양이 되게 됩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와 인천에 있고요. 자,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고 여유있게 준비하신 분들은 분명히 싸게 구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 청약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경기 남부 인천 지역에 57만 6천 원을 공급하고 이 중에 약 80%는 45만 6천 원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주요 지역도 충분히 공급을 하죠. 하남시 3만 4천, 과천시 2만 2천, 화성시 7만 2천, 부천시 3만 1천, 인천 서구 5만 천, 중구 2만 2천, 계양구 1만 8천, 시흥시도 평택시는 4만 3천 이런 식으로 수원시도 1만 4천, 용인시도 2만 2천, 성남시도 2만 2천, 광명시도 만라고 이렇게 됩니다. 광주, 군포, 안산, 안성, 오산, 의왕도 이제 7만 6천 가구가 공급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게 공급되고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와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의 부동산이 몰락하고 세금 폭탄의 급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인데요. 이게 다주택자들의 법인에 대해서 중과세가 최고 6%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취득세도 12%, 이제 양도시에도 이제 20% 인상이 되고 최대 45%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게 세금이 중과되고 세금 폭탄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리신다면 연말 이전에, 특히 이제 연말 이전에, 그리고 내년 5월 말 이전에는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후에 이제 분양에 청약을 해서 분양에 도전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세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억 원의 공제를 한 푼도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지금 팔면 이거 공제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법인 매물은 대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분하게 급매물을 미리부터 준비하신다면 조금 매물을 싸게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 내년 1월부터는 법인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도 양도세 법인세도 이제 대폭으로 오르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45%, 50% 이런 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45% 이런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차분하게 여유있게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남들이 움직일 때 움직이면 일반적으로 늦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남들과 반대로 가야 될 것이고 남들과 다르게 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과열대를 바로 팔아야 할 때라 저는 말씀드리고요.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을 때가 바로 구입할 적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에 잘못 들어가시다면 상당한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주식이라든지 아파트도 지금 과열대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빌라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과열이고 꼭대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하게 이렇게 기다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입단 규제의 3분의 1 토막 그런데 실제로 5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났습니다만, 자, 보면은요, 2020년도 1월 달에 6천 건 거래됐죠. 2월 달에 8천 건, 3월 달에 4월 달 약간 소강 상태이다가 5월 달에 5천 건, 6월 달에 15,000건 됐죠. 그 다음에 7월 달에 10,000건, 8월 달에 2,100건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이게, 거래량이 계속 낮은 상태로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은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3개월 반복됐을 때, 특히 연말에 법인이라든지 다주택자들이 팔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자기 목표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그것도 안 되면 청약을 받으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를 잠깐 보고 있는데요. 물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 게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러나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꼭대기 있다는 것입니다. 꼭대기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꼭대기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열될 때다. 함부로 지금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조심하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전고점을 거의 돌파를 하고도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꼭대기 시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무리하게 투자하셨을 때 고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각자 환경에 따라서 꼭 사고 싶은 집이 있을 것입니다. 급매물을 사서 오랫동안 거주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 보고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분하게 현금, 특히 달러를 준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면 분명히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죠, 지금.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요. 그런 점도 가격을 급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호흡한 마음이 많은 것을 잃게 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셔서 여러분 안전한 부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